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 알트들이 결국 이때 떨어진 지점 거의 부근까지 다 와버렸죠. 이런 애들이. 아스타 같은 애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통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무래도 떨어진다의 영상은 좋은 영상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뭐 책임질 수 있냐라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어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며칠, 한 이틀 정도 동안. 그래서 뭐 되게 그런 일들이 몰아서 와가지고 저도 약간 비트코인 움직임도 조금 애매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행 갔다 와서는 또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영상 올리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좀 그랬어요. 아무튼 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세이 같은 애들도 지금 이렇게 그 양봉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 7일선을 이탈하면 얘가 다시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먹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여기서 잘 잡아놓고도 이 반등을 먹는다의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매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세이가 그동안 거의 10배, 저점에서 10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 밑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 정도 조정이 끝나지만 여기서는 또 이게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나마 세이는 이 정도로 버티긴 하지만 뭐 아스타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블러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픈의 경우는 좀 이런 몇몇 알트들은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얘네들을 빼면은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지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아무튼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알트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제 유튜브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늘려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이 한 5% 빠질 때 알트가 막 진짜 20% 빠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15% 막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보시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 25%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트로 거래대금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얘가 일봉이나 이렇게 보면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얘도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모양은 아닌데 근데 이걸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현금 비중 잘 늘려놨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장투를 하면 좋은 구간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단타가 어떻게 하다 보면 스윙이 되고 스윙을 하다 보면 뭐 장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거 이제 구구절절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풀매수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다 팔면 되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하락장 때를 잊어버리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락장 때 온전히 그러니까 딴 데 가 있던 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계셨다가 코인이 좋아져서 다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락장 때 시장 떠나지 말고 온전히 다 느껴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느껴보면 좋은데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주봉을 보면요 보통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보통 원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안 떴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보시면 이때 올라갈 때는 얘가 고점에서 그냥 그 고점이 한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안 떴어요. 이때는 떴지만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지만 이때 2020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고점에 뜨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큰 시간봉에서 뭐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게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가 뜬 다음에 쭉 빠집니다.
그쵸? 이제 이렇게 막 비비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일봉 마감이 되게 주봉 마감이 중요하겠지만 내일 9시까지 웬만하면 지금 RSI가 여기랑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일주일이 끝났을 때 주봉 하락 다이버에서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뭐 바로 하락이 오겠다라는 말은 잘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은 맞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ETF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주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다이버전스를 연속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현금 100%나 뭐 아니면 현금 90%나 이 정도를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제가 50대 50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위험한 건 맞으니까 최소 60%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러한 수렴을 내고 있고 여기서 어쨌든 돌파하는 관점도 맞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도미넌스가 조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약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약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덜 떨어진다거나 어쨌든 비트코인이 방어력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걸 매수를 할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좋게 봤던 알트들 있죠. 뭐 세이나 뭐 미나나 이런 애들 좀 잘 갔던 애들 있잖아요. 그동안 이런 애들은 조금 하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락폭이 커도 어쨌든 코인 자체가 좋냐 나쁘냐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격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 분할 매수 같은 거 하면 좋은데 문제는 어디까지 빠질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이전 사이클대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빠지면 얘는 이런 자리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하고 있고 할 거고 뭐 떨어지는 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이 지점까지면 끝내요, 원래 매수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 매수가 된 상태에서 내가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2022년이랑 똑같아져요, 여러분들이. 이때 이러다 물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현금을 계속 놔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235 매수를 굉장히 강조드리잖아요. 이 235로 분할 매수 할 때랑 1대1대1로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 3번 할 때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지키든 안 지키든 사실 저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당부드리냐면은 이거는 물린 다음에는 늦어요, 이미. 그때가 되면 쫄려서 갑자기 이제 제 유튜브를 지금은 아까 저번 영상에서도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랬다가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매수를 막 해요. 그렇죠?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떨어지면 갑자기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게 몇몇 코인들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꺾인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차트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얘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위로 못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코인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때 재료가 뭐가 붙을지는 모르죠, 저도.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200일선이라든지 99일선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니까 이 솔라나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때는 정말 장래가 촉망한 코인인데 가격이 여기가 오면 원래는 싸지니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솔라나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안 사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는 자꾸 장투를 뭘 해야 되냐라고 막 댓글도 달리고 멤버십에도 문의도 오고 이랬는데, 제가 방송, 영상, 뭐 텔레그램 다 장투 안 된다는 이유가 알트가 여기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투는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요때 하는 거다. 그럼 여기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장투하면 안 되죠, 애초에. 이렇게 스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쵸? 근데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알트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조정이 올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기침을 조금만 더 해도
떨어지고 요번에 심지어 비트코인이 옆으로 기었는데도 알트가 조정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특히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후에 떨어지거나 이럴 때 매집을 할 때 비트랑 이더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메이저한 뷰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이저한 뷰라고 얘기했을 때가 이때부터 그랬는데, 요때 이제 고점이 오고 떨어진 다음에 요렇게 가면 제가 이제 25년도 고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24년도에 고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자리가 한 가지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 자리. 근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그럼 여기 신고점을 뚫냐 마냐 할 때 그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고점이면 여기 6만 7만 이때인데 뭐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지 않지만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만 좀 버티는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요거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놓는 건 좋을 것 같고, 2020년 말이에요. 이때가 11월에서 12월 이때 도미넌스 차트 보면은 비트가 막 그 도미넌스가 오르는 시점입니다. 이러면서 1월 1일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알트가 팡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메이저한 뷰는 어디에 가깝냐면 여기쯤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이때도 보면은 여기서 딱 가로선을 그어 보면요, 여기 살짝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쨌든 48K고 여길 좀 넘는다 그러면 한 52에서 조금 더 넘으면 56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ETF가 되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우지한 빔이 나오고 물량을 던지고 그냥 차차 깨지고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이동평균선이 꺾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건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스윙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중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고 한데, 반드시 비트나 이더는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특히 비트코인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왜냐면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얘가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요 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저항을 받은 걸 여기서 뚫었죠. 이걸 다시 리테스트를 했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60%나 이런 자리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의 약세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오르는데도 알트코인들 막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며칠 동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은 특히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알트들 있잖아요. 뭐 세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런 데까지도 최악의 경우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과, 그냥 뭐 이쯤 오면은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은 완전히 비중이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손절 나가 있거나 아니면 멘탈이 나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떨어질 때 사면 좋은 장이에요. 25년까지는 2022년과 달라요. 그런데 항상 상승장을 가기 전에 이렇게 큰 하락들이 왔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떨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 30% 떨군 적도 있고요.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알트가 아니고. 그럼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넘기면서 분할 매수 잘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영상 보면서 푸근하게 그냥 있으면 돼요. 양반다리 풀고 좀 살짝 좁아지 밑에 기대도 되고 뭐 침대에 누워있어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 터지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상황이 되게 비슷한데, 제 장투 얘기를 이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냥 영상 조회수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간간히 좋은 댓글도 있지만 악플 많았고, 그리고 뭐 코인 왜 하냐 이런 소리 많았고, 그때 난 주식이 또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식이 좋아도 결국 코인이 아웃퍼폼 할 거다 그런 말씀 드려도 그냥 뭐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때는 롱 쳐야 돼요, 롱 쇼치면 안 돼, 쇼치면 안 돼요 하다가 왜 지금은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지 사실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집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집이 아니고요. 고집이라고 했으면 저는 현금 100% 하라고 했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아니고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위에 가는 움직임들을 먹기 위해서 제가 현금을 100%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맞추면 좋겠지만 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투자잖아요.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알트코인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른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및 약세장,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해 누적이 마무리된 거, 그쵸? 그리고 강세장 섹션 보세요. 보면은 이게 아마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걸 거예요. 요게. 근데 요 시기쯤 되면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반감기의 전후로 좀 조정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은 그대로여도 알트코인 좀 조정 오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조심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봐라고 하는 거지, 올 비트코인을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미넌스가 오르는 동안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BTC 마켓을 가서 여러분들 알트를 바꿔주면 베스트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입으로만 하는 거랑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비트를 나중에 도미넌스가 뭐 60%를 간다거나 그게 찍어버리면 그때 바꾸면 돼요. 비트코인 알트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의 포지션을 몰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컴퓨터도 아니고 잘 땐 자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되고 뭐 먹을 땐 먹어야 되고 놀러 갈 땐 놀러 가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놈은 24시간 동안 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움직임을 맞출 것이며 대응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이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포지션을 항상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걸 맞추러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맞추러 올 때가, 요럴 때가 보면은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래 월렛의 대규모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건수가 2022년 6월 이후 최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기존 GBTC 투자자가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CME에서 프리미엄이 뜨고 지금도 약간 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들 중에도 하나가 USDC예요. 지금 USDT가 점유율이 제일 높지만 얘가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유통량이. 근데 얘는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미국 쪽에서도 확실히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리플을 다시 추가했다라는 거, 요거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리플 좋아하긴 하지만 뭐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판단했을 때 리플에 대한 그 소송 리스크 이런 것들, 뭐 패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리플이 그동안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의 비상을 좀 기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마스크가 바이백을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첫 주에 유입하는 규모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반감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반감기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반감기의 전후로 이 떡락이 오는 이유는, 하락이 좀 오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는 그 재료 소멸 이런 것들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감기라든지 ETF라든지 이 재료는 절대 가벼운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주에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ETF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 자산의 0.5%가 비트코인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2조 5천억 달러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거다. 이게 장기적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ETF나 뭐 이런 기점으로
우리가 조심을 좀 했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 우리가 받아먹게 되면 이 시장의 유동성이 알아서 끌어올려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되 기회가 올 때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 영상, 브리핑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